네, 아라비안 나이츠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 전라도 천년야사입니다. 오늘도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철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령 최씨 집안 이야기, 예, 네,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지난 시간 못 들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상령 최씨 어떤 집안인지 간략하게만. 이 상령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할 텐데 상령 출신은 그 경기도 연천을 연원으로 하는 이제 최 씨이고요. 이제 그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즘 알만한 사람으로는 아마 최강욱 의원이겠지만 네,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이제 최양 선생이 가장 유명하죠. 예, 이제 세종대에 이제 출사해가지고 뭐 세종실록도 쓰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관여하고 경국대전 편찬에도 주도하고 문종, 예종, 세조실록 이걸 다 편수를 하니까요. 네, 아주 그 저기 조선 전기에 이제 문물을 좀 정비하는 데 일조했던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의 이제 후손이었던 손자였던 이제 최수웅이라는 사람이 갑자사화 때 내려와서 이제 지금까지 남원을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는 이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원을 넘어서서 전라도의 이제 유력 가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상령 그렇죠. 최씨가 된 거죠. 예, 네.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이제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문과급제자를 한 9명 정도 배출을 네. 하고 생원진사를 13명 배출하고 또 무과급제자도 한 서너 명 배출할 네. 정도로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자랑했던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어떤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사실은 뭐 이분은 문과급제는 하지 않았고 생원까지만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지역에서 유일로서 이제 좀 존경받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때 창의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던 최훈 선생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최원 선생. 예. 자,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오늘날 남원하면 그렇게 뭐 큰 고장은 아닙니다. 현재는. 저기 그 남원 땅으로 생각하면 크기는- 서울보다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조선 시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뭐 동사무소도 있고 읍면도 있으니까 그걸로 네. 생각하면 23개 동이니까 그것도 작진 않아요. 음, 임실은 12개 면이고 무주는 6개 면이니까 네. 23개 면이면은 무주의 3배 규모인 거예요. 규모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예. 조선 시대에 예. 남원은 또 지금의 남원하고 또 달랐잖아요. 그럼요. 네. 저기 조선 시대 남원은 면으로 생각하면 면이 48개 있는 고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은 군현에 서너 개가 있는 정도의 규모니까 전라도에서는 전라북도로 생각하면 바로 뭐 전주 다음에 남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 남원은 지금과 달리 예. 상당한 위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원부 하잖아요. 예. 네. 이제 여기서 부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부목 군현 이런 음. 뜻인데 이제 전주부 해갖고 조선시대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부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품 벼슬이 와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윤, 한성부윤, 뭐 개성부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고 남원부라고 할 때 부는 이제 도부라는 뜻이에요. 도부는 네. 약간의 이제 군사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도부니까 다른 지역은 면이라고 부를 때 거기는 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하고 똑같이 하면은 48개 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부기 때문에 48개 방 이렇게 네.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 체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원은 군사적 요충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남원 부사는 종 3품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임실 현감이나 순창 현감이나 이런 분들은 5품, 6품 정도 되거든요. 네. 또 혈령은 6품이에요. 좀 규모가 더 작은 데는 그래서 현감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혈령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명칭 하나하나에 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 네. 예. 어쨌든 뭐 전주 부의 버금가는 예. 여기 이제 행정적 중심지라고 하면 그렇죠. 남원은 예. 군사적 요충지 예. 이런 걸로서 이제 부로 예. 불렸다는 건데
남원부를 상징하는 장소랄까요? 뭐 이런 것을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뭐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용성관 이게 이제 남원을 상징하는 객사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인제 우리 광활루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광활루 자체도 사실은 지금 남원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인제 그 관아 밖에 있었겠지만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조선 전기에 세워진 건데 음. 인제 그 뒤에 인제 그 용성관 인제 관아가 있었을 텐데 그 관아에 인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터만 그 한 70 미터 정도 돼요. 네. 70 미터 정도 되면 우리 인제 그 종묘가 한 101 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인제 그 건물의 하나의 건물 길이가 101 미터 정도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70 미터짜리도 작은 게 아니에요. 전주에 있는 전주 객사보다도 사실은 더 길이가 길은 겁니다. 칸수도 음. 많고.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당당했던 건물일 텐데 네. 인제 임진왜란 때 거기에 인제 태조 전패가 있으면서 남원이 함락되면서 인제 용성관이 불타면서 그 뒤로는 인제 계속 세워졌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음. 불태워졌다. 지금은 인제 터만 남아 있는 상태가 그럼 됐죠. 광활루하고 광활 용성과는 뭐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저기 관아 관아 네. 바깥에 있는 네. 누정이에요. 아 그냥 광활루는. 예. 네. 지금은 뭐 춘향이나 이런 걸로 더 음.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1400년대 초반에 세워진 건데 당시 인제 황희정승이 인제 남원에 있을 때 이걸 세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예. 근데 그 용성관 그게 남원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남원의 위상을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인제 그 용성관인데 그렇죠. 예. 그건 터만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건 이 용성관이 아니고 예. 이 광활루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남원시가 너무 춘향만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남원을 상징화했던 것은 굉장히 인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알리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남원으로 생각하면 이제 신라 시대에 이미 소경이 세워졌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인제 48개 방 정도 둘 정도면 거기에서 인물 플러스 저기 기록 자료 그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음. 것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사실 그런 걸 다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네. 안타깝죠. 예. 뭐 남원시도 계획이 있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장에서 예. 배출한 인재 최온 예, 그렇죠. 네.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음. 그의 남달랐던 능력을 명나라 사신도 알아보았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은 인제 저희는 인제 뭐 글로써 인제 옛날 사람들을 접하는데요. 이제 우리 최원 선생은 인제 그 이괄의 난 때도 인제 의병 활동을 하고 병자호란 때도 의병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의 인제 비문이라든가 호남 병자 창의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글을 좀 많이 실어 놔요. 네. 그 글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접하는데 인제 이 사람은 1583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592년에 인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남원성 정투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 명나라 장수가 인제 남원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인제 이분이 인제 거기를 갔었는갑죠. 그런데 인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제 구경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꼬맹이 11살 먹은 네. 꼬맹이를 이렇게 보고 '아 참 그 특이한 남자다. 네. 중국에서도 이런 애기는 특이한 아이다. 예, 네. 이런 애기는 보기가 어려운데 음. 그런 애기가 있구나.' 이러면서 인제 감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인제 비문이나 병자 창의록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뭐 예.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아이다고 했다는 것까지 좀 나와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고요. 예. 네. 그래도 외모적이나 아니면 풍기는 그것에서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이 사람 행적이 사실은 뭐 명리를 탐하거나 권세를 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더 추앙을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작 10살, 11살짜리가 네. 그 전쟁의 와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군대 그 명나라 사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의 장수입니다. 이야기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그렇지. 네. 아이고, 예,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런 이야기가 후대에까지 남겨질 정도로 예. 어렸을 때부터 예. 네, 특출난 아이였다. 자, 그런 아이가 이제 뭐 과거 문과에 급제를 못했다고요? 예, 이분은 이제 1609년이니까 한 스물 뭐 여섯 일곱 이때 이제 네. 생원에 입격을 하는데 음.
그 뒤로 바로 이제 광해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광해군대에 이제 출사하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죠. 보통 이제 네. 광해군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영창대군을 저기 음. 동생을 이제 죽인다거나 임목대비를 폐비시킨다거나,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의 빌미가 된 것도 살제 폐모, 이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뭐 이런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 육아 쪽에서의 이제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동생을 음. 죽인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왕의 권위가 이제 육아에 이제 약간 네. 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조선 전기에는 뭐 태종 임금도 살제 폐모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저기 폐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왕의 권한이 조선 후기가 되면 육아에서의 규율에 얽매이게 돼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 이제 저기 이거 육아들은 이제 광해군을 많이 반대했죠. 네. 예,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광해군의 그런 행보들, 예, 충과 효를 앞세우는 예, 특히 효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네. 그런 반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사를 거부했던. 예, 네. 근데 당대 광해군식이 뭐 지금 역사적으로 후대에 예, 이야기된 것은 뭐 예, 폭군이다, 난군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선조의 그 실정 또는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고 그걸 또 정리하고 극복하면서 다시 이 조정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게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였을까? 이 당파 싸움이라든지 그때도 한참 심했을 텐데 혹시 그런 영향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이제 사실은 임목대비가 적손을 낳지 않았으면 음,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적손을 낳는 순간 광해군의 이제 지위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게 네. 되고, 적손이 아무리 어려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 정통 쪽에서 봤을 때는 왕의 정통이 이제 영창대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왕을 흔드는 개념이고요. 네. 사실 광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후 복구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북파와의 갈등과 견제,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최호원이 출사를 포기하고 그렇죠. 좀 이런 예, 것들을 보면 예. 최호원의 성향은 서인. 이제 보통 이제 전라도 쪽은 서인이 좀 많고요. 네. 이제 이저 최원 선생이니 이쪽 상령 출신이 뭐 또 그 양아들이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유지 선생이니 음, 이런 분들은 조금씩 이제 서인 중에서도 소론 쪽으로 좀 가요. 그래서 이제 네. 소론이면은 이제 우리 그 논산 쪽에 있는 명제 윤증 선생이 이제 소론의 영수가 되고, 네. 이제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 선생이죠. 이렇게 이제 그 노론과 소론이 대립되는데, 이 상령치 씨들은 약간의 이제 그 소론 쪽으로 음. 움직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광해군 시기에는 빛을 보지 예. 못하다가 이제 광해군의 몰락 이후에 등용길에 오릅니까? 근데 재수는 받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인조반정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백헌 이경석 선생, 이제 당시 이제 후에 영의정까지 지냈던 이 백헌 이경석 선생이 이분을 좀 추천을 해서, 왜냐하면 광해군 때의 지조를 지키고 절조를 지켰다 이렇게 평가가 음.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천거를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저기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이제 훌륭하다. 음. 예,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삼정승 안 부럽고, 네. 삼정승보다 낫고 한 것이 누구냐, 처사 한 명이다. 이런 말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일로서 이제 나아가지 않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예, 품격, 그렇습니다. 지조 예, 있고 예, 절개를 지키는 예,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세자의 사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분은 세자 시강원의 선생님으로 이제 초청을 했을 때 거기는 나가요. 왜냐면 그것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건 나가도 되는 거죠. 이제 출사를 해서 관직을 해서 세상을 경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분이 왕이 된다면 더 큰
이제 세상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아마 소현세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복림대군이라든가 이제 인평대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왕세자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최원 선생한테 세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서 가르치자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세자가 있는 방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한테 제자 방으로 가서 가르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최저가 스승방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자가 스승한테 오는 것이 맞냐? 음. 이래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인조 임금이 그 말이 참으로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세자를 그쪽으로 보내서 음. 배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식으로 뭐 그 합격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생원 시험은 거쳤지만 예. 그리고 뭐 출사를 했던 것도 아닌 예. 일종의 백면 선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백면 예. 선생이 예. 세자 이 대군들 이 대군들을 가르친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그렇죠. 네. 그런 모습. 뭐 호랑이 선생님의 면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령채 씨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채원이 본격적으로 명성을 드높이게 된 계기가 예. 병자호란이라고요. 그렇죠.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 세자 시강원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순창 현감으로 이제 제수를 받아서 거기 잠깐 근무할 때 이게 병자호란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로서 이제 병자호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그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잠깐의 이제 전황을 좀 보면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인조 임금이 강화도로 피신하려다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강화도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전세가 이제 한 3,000명 대 1,000명. 그리고 이제 그 청군의 배는 44척인데 조선군은 뭐 33척.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리고 한 200 몇 명이 있었지만 청군이 넘어올 때 관군들이 도망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관군만 가지고 이것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기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최원 선생이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응발 선생이 참 순창연감이었구나. 그래서 이응발 선생하고 최원 선생하고 몇 명이 이렇게 연합해서 주변에 이제 뭐 능주 군수 뭐 이런 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진격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최원 선생은 뭐 어떤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때는 벼슬 없이. 예, 아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병을 그야말로 일으킨 거네요. 예, 이분은 참 몇 번 관직을 제수받았으니까 그걸 쓸 수는 있지만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효종대에 출사를 정식으로는 하니고 그 전에는 관직은 받지만 취임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관직은 그대로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이걸 주도하니까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도 누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믿을만해 이래야 목숨 걸고 저 사람 믿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의병들은 정식 군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만 가지고 나선 거니까요. 네.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출사를 해서 이제 뭐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에를 이제 출사를 했겠지만 사실은 1월 30일 날 이미 게임이 끝나거든요. 강화도가 네. 이미 1월 22일 날 무너지고 1월 30일 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니까 올라가는 중에 이미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출전했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관군들마저 도망치기 바빴을 그 시기에 예. 뚜렷한 벼슬길에 있는 것도 아니었던 예. 이런 선비가 예.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 의병을 조직하고 예. 이 강화도로 달려가던 그 과정에서
이 삼전도의 굴욕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네. 이제 그 호남 절의록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통곡을 했다. 그리고 음,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남원하고 임실만 보니까 한 87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가솔들 데리고 식솔들 데리고 그러면 보통 한 그 정도 되면 뭐 몇천 명 규모가 되지 않을까. 네. 전라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음,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이제 물러날 때는 아마 좀 비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같은 집안의 최유지 선생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머니 모신다고 예. 지금 뭐저 세자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랬던 최유지 선생하고 이 최훈 선생하고 좀 많이 대비가 되네요. 이게 같은 그런데 이제 집안인데. 최유지 네. 선생은 최원 선생의 양아들이에요. 음. 그런데 최유지 선생의 친형 최휴지 선생이 바로 이 최원 선생을 따라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조카하고 최유지 동생은 자기 양아들로 삼았지만 음. 이제 최원 선생은 조카인 최유지 선생하고 같이 출사를 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고 돌아오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자호란 시기를 거쳐서 그 이후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구례군 토지면 이제 간전면 그러니까 그 구례에서도 저쪽 그 하동 쪽으로 좀 가까운 쪽에 이제 아주 좋은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쪽 최 씨들도 이제 그쪽이 연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도 한동안 거기에 좀 계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효종 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효종 임금의 부름을 받고 이제 관직에 좀 나가는데 음.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와요. 들어오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임금이 직접 이제 그 재래용품을 하사하거나 이런 얘기는 음. 전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런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남원을 지나갈 때 예. 뭐 사람들이 최훈에게 인사를 했다 뭐 이런 건 어떤 이야기예요? 최훈 선생이나 이쪽 상령초 씨, 뭐 여기 진주하 씨, 전주희 씨, 뭐 남원양 씨 이렇게 해서 여러 씨족이 모여 있는 데가 지금 남원 그때로 말하면 남원부 둔덕방이었고 지금은 음.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인데 거기에 이제 1621년부터 이제 강사회를 만들어요. 강사계. 음. 이건 뭐냐면 우리는 뭐 혼인계, 네. 뭐 출생계, 동갑계 이러잖아요.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뭘 만드냐 강학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자 우리는. 네. 그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훈장 선생님으로 최훈 선생이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세자 그 사부이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분이 거기 네. 앉아 계신데 남원에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그 과거 보러 갈 때 거기 들려서 반드시 가르침을 받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오수에서 이제 임실 방향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바위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한뼘 바위라고 있어요. 음.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딱 맞추면 이제 합격. 네. 조금 작게 잘라갖고 거기 못 맞추면 불합격.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당시 이제 남원에서 남원하고 운봉하고 합쳐서 그 과거 문과급제자가 133명 정도 되니까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남원 최훈의 명성, 예, 남원에서의 그렇죠. 명성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최훈 선생이 이게 길을 걸어가면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뭐 그 정도의 명성이 좀 생겼습니까? 병자호란 이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분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의병도 일으켰지, 세자 시강원 그것도 했지. 그리고 말하자면 명리를 탐하거나 뭐 관직을 탐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네. 예, 이분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뭐 오죽했으면 남원 오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리를 내는데 그런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랐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 이제 그 삶의 그 궤적들을 보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예.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가 지향했던 선비의 모습 그것들이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그렇죠. 그런 예.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남원
오현? 예, 예. 예. 네. 남원 오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살던 분들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그 천묵제 이상형 선생. 이분도 남한산성에 그 이분은 이제 우리 그 호남에서 이렇게 근위병으로 올라갈 때 이분은 남한산성에 있었던 분이에요. 네. 남한산성에서 독전을 계속 외치던 독전어사였고 좀 약간 강경파였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오연 중에 하나고 사촌 장경세 선생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주함선에 배양돼 있는 분인데 최원 선생이 장인 어르신이에요. 네. 이분도 좀 문안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헌 정황이라고 해서 정황 선생이 이렇게 형제인데 이제 정황 선생이 바로 을사 명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환 선생이 형인데 형이 조광조 선생하고 직접 연결이 있었던 네. 예, 그런 관계였고 이제 정황 선생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수 산서 쪽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는 거기가 남원부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다음에 활계 이대유 선생이라고 이분도 이제 정황 선생을 모시던 정념 선생의 제자인데 바로 이제 이 학맥을 그대로 이었던 이런 분이어서 알겠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이제 남원 오현 해가지고 추승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남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인지 아니면 상령 최 씨의 특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전라도 천년자사 이 상령 최 씨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죠. 예. 이 최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